3년간의 입시 전쟁을 거쳐 이제 갓 대학에 입학한 아이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배움의 끝이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사실상은 30 되면 공부 그만하지 않을까요? 30살까지 할 것 같고 그게 제 뇌의 최대일 것 같아요. 그래도 40대 정도까지는 끝내야 나머지 삶을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성인들의 교육 참여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배우면은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무덤이 들어갈 때까지 아니면 뭐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평생 교육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점심을 먹으러 나온 직장인들로 광화문 사거리가 가장 분주해지는 시간. 문을 연 지 몇 달 되지 않았다는 도시락 전문점입니다. 어떤 걸로 준비해드릴까요? 예. 김치볶음밥 하나, 훈제 삼겹 도시락이시죠? 5,500원짜리. 빨리 해드리면요. 도시락치고는 결코 싸다고 볼 수 없는 가격인데요. 개업을 하자마자 도시락을 찾는 손님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답니다. 손님들의 대다수가 직장인입니다. 여기 점심시간인데 테이크아웃 하려 도시락 타러 오신 거예요? 네네. 어떻게 도시락 드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회사 다니다 보면 지금 자기 시간이 좀 부족한데 점심시간 이용해서 뭐 영어학원 다니거나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가볍게 먹고 운동 한 40분 정도 하고 나면은 시간을 되게 알차게 사용할 수 있어서 도시락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이곳은 광화문에 위치한 한 마케팅 회사입니다. 일주일에 2번은 아예 단체로 도시락을 주문해 먹는다는 이들은 사내 스터디 그룹입니다. 간단한 기업이나 우리 홍보하고자 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카메라 업체면 카메라 프레임을 만들어서 뭐 한다든지, 그래서 그 고객 로고만 그냥 소니를 박는다든지. 그 사람의 막 그런 야근의 약속에 각자의 스케줄이 있다 보니 따로 시간을 내 모이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활용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무래도 워낙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그리고 각자가 사용하는 어떤 미디어나 매체들을 통해서 각자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에 뭐 2-3번씩이라도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자리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끼의 식사보다 자기 개발에 공을 들이는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최근 직장인들의 점심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내 계란 가공업체 중 1, 2위에 손꼽히는 회사. 희원 씨는 경력 4년의 축산물 품질 평가사입니다. 이건 투강기라고 하는데요. 미세한 실금이 가거나 아니면 뭐 이 계란 껍데기상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그걸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계예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그녀의 손을 거쳐야만 세상에 나갈 수 있습니다. 계란의 신선도를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이 희원 씨의 업무죠. 대학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했다는 희원 씨.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할 만큼 우등생이었다는데요. 덕분에 직장을 얻는 것도 어렵지 않았답니다. 저 스스로 자문을 해봤어요. 이곳이 나의 평생 직장일까? 라는 자문을 많이 해봤는데 근데 제가 입사를 23살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더 도전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직장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1년 전 희원 씨는 방송대 편입을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전공은 경영학. 경영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회사의 업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964년도에 샤프 아우린터 블랙이 매주 수요일은 천안에 가는 날입니다. 회사가 있는 진천에서 천안까지는 1시간 거리. 내가 참고로 이거 진짜 민망한 얘기인데 작년에 2번 접수해서 둘 다 시험 안 봤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왠지 혼자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리고 막 내용이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내 친구가 이거 땄을 때는 여기 모인 사람들은 회사 동기이자 방송대 편입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거 하고 그냥 그리고 뭐지? 6명 모두 근무지가 다르다 보니 스터디 장소가 중간 지점인 천안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애가 이번에 방통대를 등록해서 입사 동기들을 의기투합하게 만든 장본인은 헌우 씨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본원에서 내려오는 문서들을 보다 보면은 뭐 인적 자원 관리라든가 뭐 어떤 뭐 경영 평가 지표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문적인 용어들도 있고 하니까 경영학에 대한 그런 기본이 없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아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 동기들한테 이제 단체 사내메일을 알렸어요. 출석 수업이 점수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던 차에 헌우 씨가 가려운 곳을 긁어준 것입니다. 선배님이라고 한번 해봐. 학번 제대로 꼬였네. 그러게. 제 한 학번 선배거든요. 원래 학교에서는 그 전 학교에서는. 근데 학교에서 이제 제가 선배님. 한 대학에서 함께 공부한 지 어느새 2년. 미래를 위해 오늘을 투자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그들뿐만은 아니겠죠. 직장인 3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직장인 59%가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는데요. 외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직장인이 36.1%로 가장 많았고요. 자격증이 목적이라는 답변이 32.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평생학습 개념이라는 것, 평생학습 개념은 대두되게 된 지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학교 교육들, 그다음에 청소년 아동 중심, 그다음에 교수자 중심으로 우리가 교육을 생각을 했고, 교육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 교육에 관해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 오로지 학교 교육이 독점을 해왔는데 1950년대 이후에 서유럽 국가들은 물론 그 기존 공공교육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그 한계를 인식하면서 평생 교육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평생학습이 일찍 뿌리 내린 서유럽 국가 중에서도 영국은 평생학습 100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입니다. 영국 북부 더럼시 중심에 위치한 더럼 대학. 일주일에 한 번, 캐리는 평소보다 이른 퇴근을 합니다. 대학원 강의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죠. 잉그리나 교수의 사회정책 강의는 늘 오후 4시가 지나야 시작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꽤 많은 수가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에 취미가 없었던 캐리는 17살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죠. 건축회사에서 인부들의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게 그녀의 일입니다. 대학 진학은 애초부터 계획에 없었다던 캐리. 그런데 23살이 돼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I got jealous of everybody else. I got jealous of all the people that I went to school with who'd been to university and got degrees. And there was me, I hadn't even passed my A-levels, so I just got really jealous and decided that I wanted to do it after all.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셈이죠. 일반 대학에 가는 것도 불가능했던 학력으로
어떻게 대학원에 진학했을까요? (7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그녀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과 동시에 직장인이 아닌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죠. 오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공부에 대한 열의만 있다면 자격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입학이 허용되는 대학. 그곳이 바로 오유입니다. 강의는 인터넷과 DVD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을 하고 있는 캐리에겐 적격인 셈이죠. 7년을 공부한 끝에 캐리는 철학으로 첫 번째 학위를 땄습니다. In my future plans, I think I consider my degree with the Open University as a stepping point. So it's the first point along my journey. It's given me an introduction back into university education. You know, it's given me a chance where no other university would have. So for me, this is just the first degree of many. 오유는 세계 최초의 원격 대학입니다. 비록 입학 자격을 따지진 않지만 강의의 수준이 높고 학사 관리 시스템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학 만족도 조사에서 매년 1, 2위로 꼽힐 만큼 신뢰를 받는 대학이기도 하죠. 오유는 지난 40년 동안 졸업생 130만 명을 배출하며 유럽 전역의 평생 교육을 주도해왔습니다. It was going to be open to all students who wanted to study. So if you didn't have to have the qualifications, even the minimum qualifications. That was a very important political statement, if I call it, or a statement of educational principle about the importance of making higher education open to the people. 캐리는 범죄 심리학으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지난 학기엔 사회과학을 공부하기 위해 또다시 오유에 등록했습니다. 두 번째 학사학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뒤늦게 깨달은 배움의 즐거움. 그녀는 지금 배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평생 교육 시대. 우리나라에도 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방송통신대가 있습니다. 다른 아바타 충돌시켜서 쏘시지 마세요. 자, 준비하시고 아바타 장착! 고! 춘삼월, 봄바람을 맞이하듯 올해 방송대에 들어온 후배 맞이에 한창인 이들. 영어 연극 동아리 끼의 워크숍 현장입니다. I like green yellow. I told you 2 years ago. Well, 영어 연극 동아리 끼는 영문과 학생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만난 학생들 중 상당수가 이미 대학을 졸업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회장을 맡고 있는 시번 씨 역시 석사 출신입니다. 양재동의 허름한 건물 지하. 그곳에서 시번 씨와 다시 만났습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자전거 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문제오리다. 정년의 약산 진달래고 바로 따라 가실 길을 뿌리오리다. 말이야 뭐요? 자전거 어떻게 타요? AB를 바꿔가면서 시번 씨는 연극 연출가입니다. 아, 뭐냐고 지금 갖고 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벤처 기업가. 시번 씨의 과거 이력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실패한 후 친구로부터 중국에 있는 사업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재기의 발판이 될 중국으로 떠나려는 순간 같은 시기에
저한테 연극을 가르쳐준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지금 대학로에 당신이 이제 작품을 하나 맡아서 좀 크게 하게 됐으니 조연출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당신 생각이 나더라 하면서 전화를 해서 거의 같은 시기에 제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중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대학로에 와서 조연출을 하는 그런 기회가 동시에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0분을 고민하다가 대학로로 지하철을 타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에 가는 거는 준비를 사실은 많이 했었는데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 친구야, 내가 인생을 한번 걸어볼 일이 생겼다라고. 아무 일 없어, 연습방방. 정말? 응. 정말 아무 일 없어. 그저 취미로만 생각했던 연극에 평생을 걸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발견의 순간이 발견의 순간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극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성균관대 공연예술협동과에 진학했고요. 석사학위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연극의 대다수가 번역본이다 보니 극본을 쥐고 연습을 할 때마다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유명하신 선생님들, 훌륭한 번역자들이 번역을 잘 하시긴 하는데 이게 이제 연출한 입장이나 배우들 입장에서는 이 대사가 딱 이렇게 입맛에 붙질 않고 아쉬움이 남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감히 제가 이제 욕심이 들기 시작했는데 번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거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영어 연극을 하고 있는 동아리 멤버들은 다들 시본 씨 못지않게 공부 욕심이 많습니다. 질문하시기는 거리고 묻는 말에는 순순히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악몽이 나타나지 않을까. 대학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했다는 최상 씨. 그래서 괴로운 삶을 오래오래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M미술과로 영국으로 보내는 것이. 40줄의 공부에 불이 붙어 석사를 마치고 내친 김에 박사까지 도전한다는 의류사업가 정재춘 씨. 경건한 용어와 체계적으로 영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영문과에 입학했다는 전직 영어 강사 지연 씨.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최창수 씨는 중문과를 거쳐 영문과로, 그리고 미디어 영상과로 벌써 14년째 방송대에 재학 중이랍니다. 평생 교육.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하는 건 솔직히 어떻게 보면 1, 2년 전만 해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상 여기에 딱 들어와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도 느꼈고 또 더 해야 되겠다는 그게 더 이제 그러니까 비전이 좀 더 제시가 되지 않았나. 배우고 익히는 게 그저 즐거운 사람들. 그들에게 대학 졸업장은 배움의 끝이 아닙니다. 그저 배워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해 보입니다. 대학 교육의 기회가 대중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던 70년대 초, 더 많은 이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설립된 곳이 한국방송통신대학입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방송대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점차로 한 번 대학 교육의 기회를 가졌지만은 한 번 배운 대학에서의 지식으로 평생을 살아가기 어렵다라고 하니까 이때면은 한 번 배운 지식을 새롭게 충전하는, 새로운 지식을 다시 한번 얻는 그런 대학의 그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매년 2만여 명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방송대에 지원하고 있고 재학생 중 80%가 직장인이라는 사실 모르셨죠? 이 같은 변화는 우리가 평생교육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32.4%. OECD 국가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게다가 학위와 관련된 형식교육은 4%에 불과합니다. 교육 열기로 세계 최고라는 대한민국. 왜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보통의 직장인들이 그렇듯이 디뭉 씨도 매일 아침 7시면 집을 나섭니다.
집에서 직장이 있는 종로까지는 지하철로 40분 거리. 그에겐 이 40분이 잠시 책을 들여다볼 수 있는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힘들죠. 다들 힘들게 사니까 괜찮습니다. 네. 부동산 컨설턴트로 일하는 김웅 씨는 전문대를 졸업한 후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늘 4년제 대학, 학위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대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과 학업을 병행한다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빠듯한 일과 속에서 잠을 줄여가며 다시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사회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딜 또 도망가? 응? 마저 먹어야지. 잠자기 큰일 났네. 김웅 씨의 아내 분주 씨는 둘째를 낳기 전까진 영양사로 일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다시 일선에 나가고 싶지만 그게 가능할지 가끔 의문이 들곤 합니다. 제 직업상 이런 트렌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많이 쉬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위해서는 제 직업에 맞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 뭐 요리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그런 강좌를 들어서 그만큼 저의 지식을 더 넓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시간도 시간이지만 내 식구의 빤한 살림살이. 자신에게 투자할 여유가 없습니다. 언젠가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분주 씨의 소박한 꿈. 그러나 지금으로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들 교육비에 남편 학비까지 자신에 대한 투자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아홉 시를 훌쩍 넘겨서 집에 돌아온 김웅 씨. 자고 있었죠. 자고 있었어? 아이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어야 단 몇 줄이라도 책을 볼 짬이 납니다. 그게 좀 계속 미루다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누적이 돼서 회복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짬짬이 시간이 날 때마다 뭐 물론 오늘 술 한잔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짬짬이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부담이 굉장히 되더라고요. 비단 김웅 씨만의 어려움은 아닙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을 텐데요. 직장인 325명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회사에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것으로 첫 번째는 시간적 여유를, 두 번째는 자기 개발 비용을 꼽았습니다. 취미생활 같은 거, 취미생활 좀 남들 한다는 거 거의 시간과 비용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면서 자연히 평생학습의 기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직장인들. 그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노리치시는 영국이 자랑하는 평생교육 도시입니다. 1995년 노리치시에 있던 많은 공장들이 학습 침체로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가 늘어났습니다.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의회가 내놓은 것이 학습도시 운동입니다. 조지는 비즈니스 컨설턴트입니다. 소규모 창업자들이 그의 고객인데요. 오늘은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식당 주인이
컨설팅을 부탁해왔습니다. 조지는 창업 컨설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짐바브웨 출신의 조지는 20살에 영국으로 건너와 로스쿨을 졸업했고 변호사로 오랜 세월 일해왔습니다. You know, I have gone to the law school, but I decided I was more interested in business, so I went that direction. But what I didn't have in business was some kind of proper training, which is now what I'm doing at the college. 그는 파트타임 학생입니다. 노리치 시립대학에서 직장인들을 위해 개설한 일종의 성인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죠. This course is helping me to appreciate, because when I have done some business planning before, I've never really considered the human resource aspect of it. What is quite clear in this module is that there needs to be that underpinning theoretical explanation for why these things happen, or more importantly, how you explain. 노리치 시립대는 노리치 주의회와 성인학습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조지는 이곳에서 경영학 수업을 듣고 있는 중인데요. 조지와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 6명의 수강생 모두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시간과 경제적인 부분을 모두 지원해주기 때문에 노리치의 직장인들은 공부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You know, I pay for myself, but for many other people, their employer will pay for them. But I find it reasonable. It's quite reasonable, I would say. The course is around, I think it's around about £3,000 for the 2 years. Yeah. So, and the course actually counts for the first year of an MBA. You know, so it's quite a very cheap way to do it if you wanted to do an MBA as well. 주의회와 기업, 그리고 대학과 교육기관이 파트너십을 맺고 학습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노리치. 이 도시에 사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곤돌라를 운행하고 있다는 루카 씨는 휴가차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엔 러시아어를 배워볼 생각입니다. Would I have to go directly to the Notre Dame school, maybe? Oh well, Norwich has many courses. Just something you know when you grow up here. You know about Wensum Lodge and that they have, you know, booklets full of courses, nothing but courses. There's a lot of learning in Norwich. It's a very studenty town. 사람마다 배움의 이유가 다르듯 필요한 배움도 다를 것입니다. 의회에서 운영하는 학습센터에 오면 노리치시에 존재하는 모든 성인학습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과 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도 해주고 있죠. 때론 그 도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마이클은 17살이 되던 해부터 28년 동안 낡은 집과 건물을 수리해왔습니다. 나이가 든 탓일까요? 얼마 전부터 건설 현장을 뛰는 게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일을 찾자니 중졸이라는 학력이 가로막고 변변한 자격증도 없으니 결국 몸을 쓰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And I didn't just want to end my working career just slowly in a demise of a builder that I once was. I actually wanted to start fresh. I wanted to refreshen my life almost. So I felt that, you know, I needed a change to do something. So I wasn't sure what it was going to be, but I knew that there was something different I wanted to do.
I think it's something you can't explain. It just happens, and you just feel you're ready for a change. Perhaps that was a midlife crisis. I don't know. 시에서 실시하는 공예 강좌를 우연히 듣게 되면서 또 다른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10살 이후 처음으로 만져본 진흙. 하지만 성과는 남달랐습니다. It's to do with, say, it's a fantasy to do with the spaceman. It wasn't. This was the house he lived in on Earth. So I'm trying to put all the history and all parts of his history and life within this building, and it's going to be 3 stories high, and on the top it's going to have a big stained glass observatory where he could see the stars, and that's where he got his love for the stars. 어린 시절부터 예술에 관심이 많았지만 전문적으로 배울 형편이 안 됐었다는 마이클. 시에서 운영하는 2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했고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선정되는 영광도 누리게 됐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는 자신의 작품들을 인터넷이나 벼룩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의 독특한 영감을 통해 탄생된 작품들. 이 작품들이 그를 건설업자 마이클이 아닌 예술가 마이클로 불리게 해주겠죠? It's an encouragement. It's certainly an encouragement for people. Yeah, and because I suppose I don't think I was failed when I was at school. I just the opportunities weren't there. I don't suppose I was a very fast learner, so perhaps I was left behind a bit in the system of schooling when I was younger. So I come away with nothing, and feeling that I probably wasn't able to ever achieve anything like that. So. 마이클이 새로운 인생을 찾기까진 그리 많은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들어간 학비가 단 537파운드. 우리 돈으로 97만 원 정도입니다. 장애가 있거나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교육 보조금까지 지급됩니다. 노리치의 시민들은 누구라도 배움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Adult education always changes people's lives. It gives them other opportunities to learn. You can see learning new things that can always change your life. It's brilliant to carry on learning even into adulthood. 나이와 직위,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겐 배울 권리가 있다는 노리치 씨의 철학이 그곳에 사는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호주는 전체 교육 예산의 46%를, 영국은 29%를 평생교육에 투자합니다. 평생교육이 개인의 삶을 넘어 도시와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 둘, 셋. 다시. 자, 그 상태로 멈춰주세요. 그 상태로. 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한 사람 어떡해? 예, 저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합니다. 박문수 씨는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사내 교수입니다. 하지만 15년 전 박문수 씨의 자리는 강단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강의를 듣던 평범한 기술자였으니까요. 자기 주도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다면 나를 동화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은 입사했던 해 회사가 평생교육제도를 도입하면서 그의 인생도 바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늘 이런 말을 저는 애것은 지났으니 모두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 98년 IMF 위기 속에서 모두가 구조조정을 외칠 때 이 회사에서는 평생교육제도를 도입했습니다. 4일 동안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나면 4일을 쉴 수 있는데요. 2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을 이용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조 2교대 근무 시스템에 평생교육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평생교육이란 걸 접하게 됐다는 박문수 씨. 이를 계기로 그는
학사, 석사에 이어 현재는 박사학위를 위한 논문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면 더 잘할 수 있다. 지금보다 배우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저한테 준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왔을 때 아무런 교육이 없이 그냥 일만 했다면 단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 근로자가 됐을 텐데 교육을 함으로써 내 안에 숨어있는 어떤 지적인 자극을 받았지 않았나. 나도 몰랐지만 재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올해로 15년째를 맡고 있다는 평생교육제도. 평생교육을 통해 바뀐 게 어디 한 사람의 인생뿐일까요? 기술자들은 대개 한 분야에서 평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좀 다릅니다. 직원들이 모든 분야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평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덕분에 모든 사원들이 적게는 3개 분야, 많게는 6개 분야의 기술을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공장 내에서도 전천후 선수로 통하는 이 사람. 입사 12년 차 배대환 씨입니다. 이 공장에는 모두 6개 분야의 설비가 있는데요. 배대환 씨는 그 6개 분야를 모두 능수능란하게 소화해냅니다. 전천후 선수로 불릴만 하죠? 처음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여기 와서 또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막상 회사에 와서 일을 해보고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배울 것도 많고 사실 여기서 그만둬도 딴 데 나가서 뭘 차려도 할 정도의 스킬이 되거든요, 지금.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 또 자기 직무 유관 또 자기 직무와 연결된 모든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고 또 그러한 것들에서 스스로 혁신을 하고 또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 그 아이디어와 또 창의적인 도전을 해야 되는 그래야 어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까지 더해지자 직원들 스스로 생산 현장에서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 분석이 가능해졌고요. 당연히 문제점을 해결할 아이디어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생학습 제도를 도입한 후 생산성은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신제품의 개발 주기 역시 3년에서 6개월로 빨라졌습니다. 배움을 통해 개인의 삶은 나아졌고 조직은 성장했습니다. 평생학습이 그들에게 가져다준 혜택입니다. 그 개인이나 그 사회의 여러 기관들이 또는 조직이 또는 기업체가 끊임없이 학습을 통해서 변화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고 개인의 지성뿐만 아니라 집단 지성을 갖춰가게 되면 그 개인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발전하게 되고 그 조직이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 있어서 평생학습은 국가의 경쟁력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정월 대보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울산의 한 노인복지회관. 예, 한 번 더 해야죠. 자, 한 번 더. 한 번 더 해야 돼. 예. 자, 유시니까. 하나, 둘, 셋. 행사장 이곳저곳을 쉴 새 없이 누비고 다니는 한 사람. 바로 박영순 씨입니다. 풍놀이터에 오기로 했는데 제가 못 챙겼어요. 박영순 씨는 이곳 노인복지회관의 최고령 사회복지사인데요. 이건 누구 거? 올해로 57세. 나이로는 최고참이지만 경력으로 치면 고작 3개월. 노인복지회관의 막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잡일들이 모두 그녀의 몫입니다. 아유, 일단 끝났습니다. 아유. 많이 하시네. 제가 오늘 한 개 그 공연팀 섭외하고 애들 챙기고 민요팀하고 아까 풍악대팀 그걸 제가 맡아갖고 행사에 그래서 제가 위아래 막 뛰어다니다가 오늘 끝나고 나면 녹초될 것 같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열정만큼은 20대 복지사들도 따라오지 못한다는데요.
애들은 지금도 모르게. 2007년엔 사회복지로 석사학위를 받고 거의 다 올 2월엔 방송대에서 청소년복지로 학사학위도 받았습니다. 탈시름 그 신청하라고. 평범한 주부였다는 영순 씨는 50이 넘어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힘을 쓰잖아. 남편 입장에선 그런 아내의 모습이 썩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되니 안 되니냐 뭐 그런 논란도 많았지만은 뭐 요즘은 나냐 뭐 어떤 논란 말씀하시는? 아니 어디 간다 하면은 무조건 뭐 반대죠. 중국에도 중국어 공부한다고 공부하러 간다고 이게 2달 가 있었고 3개월인가 그래 가 있었지. 인도는 또 영어 공부하러 간다고 미국 가려고 하니까 돈이 비싸고 영국 가려면 돈이 비싸니까 인도 가겠다 해가지고 3개월인가 뭐 2달인가 이렇게 가 있었지. 이런 저기 하고 그다음에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저쪽엔 방송대 책이고 이제 이제 중문과 다녔을 때 뭐 공부한다고 옥편하고 뭐 중국어 사전 사회복지, 청소년복지, 그리고 정신보건복지. 전공서적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중국어에 영어까지. 그동안 박영순 씨가 취미로 혹은 전공으로 했던 공부들입니다. 게다가 10년 동안 따낸 자격증이 무려 18개나 된답니다. 저는 솔직히 아까 얘기했지만 살림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돈하고 시간 주면 뭐 할래 그러면은 돈하고 시간을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다가 뭐 하고 싶냐 하면은 저는 뭐 폐물 가구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돈 들고 정말 어디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특히 어학에 관심이 많거든요. 앞으로도 해야 할 공부가 끝도 없이 많다며 그래서 남은 생이 즐겁고 또 기대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배움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미국은 그렇대요. 교육의 목적이 사회로의 환원이래요. 우리는 교육의 목적이 출세를 하거나 이렇게 뭐 자기가 높은 좋은 직장 이런 건데 미국은 그게 사회로의 환원인데 저 그걸 알고 나서 참 마음에 맞는 말이고 옳다 생각해갖고 사회로의 환원을 해야 되는 방법 찾는데 저는 제가 가진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재능 이런 거 이제 제가 가르치는 거 이런 걸 잘하니까 그쪽을 해서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주고 하다가 그게 좀 구체화되고 전문화된 게 사회복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배움을 통해 이 사회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는 박영순 씨.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21세기를 평생학습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변화하는 교육의 패러다임 속에서 평생학습에 매료된 사람들.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배움은 무엇입니까? 해냈다는 거. 기뻐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해냈어요. 화이팅. 혹시 이거 졸업해 안 할 거 있어? 그럼요. 일하고 가정, 직장, 학교 전부 다. 네. 네? 우린 슈퍼우먼이니까. 흔히 그러잖아. 마라톤 뛰는 사람 뭐 100회 완주했다, 200회 완주했다. 근데 그런 사람 왜 뛰느냐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런 심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멸치 할 때 대가리 하죠. 자, 멸치. 배움을 통해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배움을 통해 성장해가는 사람들. 그들이 있어 우리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평생 학습 시대. 당신은 평생 학습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